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심기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그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서울시 도로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노후화가 지금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명동,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전 앞을 말씀을 드리면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유명한데 이곳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가 거미줄 모양으로 이리저리 금이 가 있다는 제보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을 보는 듯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일 정도로 파인 일명 포트홀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동안 이 길을 지나다니는 차량이 어림잡아 10만 대는 될 것인데 아스팔트가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균열이 발생이 된 겁니다. 노장 포장도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고 올해 예년보다 많은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2009년도 포장상태 평가지수 SPI 관련된 부분은 7.01로 양호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6.58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46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인 포장도로 내 구현 한도 조기 파손율이 45%까지 올라가면서 6.6년으로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PI가 6.46이라는 것은 이게 평균치가 한 10 정도 돼야 적당한 겁니까? 네, 우선은 평균치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평균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수이겠고 지난 10월까지 2015년도 포장도로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드리면은 여전히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23%의 면적의 기준치의 불량이었다고 한다면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강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4%의 면적이 기준치의 밑도는 불량도로인 셈으로 서울시의 도로에 약간은 불량 노후 관련된 도로의 심각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34%에 이르는 면적에 해당하는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 그런 거죠. 통계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노후화가 됐고 그 불량 도로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험성 관련된 부분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후 포장도로는 곧장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서울시에서 2009년 5년간 도로 파손은 총 27만 4,975건이 발생을 하였고 이 가운데 교통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173건이었습니다. 잦은 비로 도로 파손이 많았던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불량도로 관련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1,313건을 기록을 하였는데 도로 노후화가 교통사고를 부르는 도시의 일명 지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로 발생되는 도로 파손의 현재 시점 원인이라든가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균열과 포트홀인데 전체 파손 건수 중에 90%가 균열이라든가 포트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로에 균열이나 포트홀이 발생이 되면 떨어져 나온 골재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노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빗길, 눈길 운전자의 안전 역시나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포트홀 같은 경우가 이제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툭 들어가 버리니까 당황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우리 서울 시내 포장도로의 노후화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우선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질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데 노후화가 왜 빨라지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가 과거 대비 상당히 좀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뿐만이 아니고 기후 환경 변화도 도로파는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 폭우라든가 폭설이 잦아지면서 아스팔트가 파이는 포트홀의 발생이
2010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집중호우로 우면산이 무너져 내렸던 2011년도 7월 한 달간 포트홀 발생은 16,623건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2013년도 2월에도 포트홀은 14,354건이 발생을 하였고 네. 균열이 발생한 도로에 눈비로 틈새가 물이 스며들면서 아스팔트 기층까지 갈라져 도로 파손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 도로가 일반 국도에 비해 더 빨리 노후화가 되는데 그 원인은 역시나 교통량이 상당히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도로의 지점당 통행량은 일평균 56,700대였습니다. 국대의 11,000배보다 5배가 넘는 수치이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아스팔트에 부담을 주는 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도로 포장도로에 대한 파손을 심각하게 하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스 한 대가 도로에 주는 타격은 승용차 1만 대와 맞먹을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스팔트가 딱딱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탄성이 우수한 소재인데 네. 차량이 무거워지고 또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회복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잃어가면서 이 도로 파손이 좀 심각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이 해드리도록 도로 하겠습니다. 포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로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중 있는 차량이 네. 그 받으면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그 기술력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우선은 기술력은 발전이 되고 또 네. 관련된 가격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역시나 통행량이라든가 특히나 무게에 대한 비중을 하중을 견딜 만한 그러한 아직까지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통행량도 많아지고 대형 차량의 비중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의 노후화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포장도로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대책이 중요하겠네요. 네, 대책 같은 경우에도 좀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포장도로 소재와 재포장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차도 관리 혁신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5cm 두께인 표층만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종종 방식 대신 손상기층까지 새로 포장해 도로 수명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방식이고 도로 유지 관리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방지를 위해 설치된 50년이 지난 후 하수관, 지하철 공사 구간, 연학지방 구간 등 위험 구간에 대해 매년 34억을 투입해 3년마다 동공 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0년 주기를 기본으로 한 차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 10년마다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첨단 포장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속될 것인데 다만 관건은 역시나 예산과 포장에 드는 시간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련이 되지 않았고 또 포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부담 요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큰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구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외양간에 하루빨리 튼튼하게 잘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차도관리 혁신 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에 이어서 이번엔 좀 보행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여기 TBS 근처 얘긴데요. 퇴계로 차로가 줄어들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중구 남창동의 지하철 4호선 회원역 근처 퇴계로의 차로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2월까지 회원역과 퇴계로 2가 교차로 사이에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는 1단계로 회원역 5번 출구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그리고 2단계로는 회원 사거리에서 남산 예산자락 입구까지 퇴계로 2가까지 공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보행자전거와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4월쯤 연구 용역을 거쳐 6에서 10차로에 이르는 이 일대 차로 수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겠다라고 하면서 시에서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진전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현재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이면은 지금 이제 서울역 고가하고 연결되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리는 효과가 좀 있는 거 같네요. 네,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원화 사업
사업이 현재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계 사업으로 아마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명 보행장 중심의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완전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완전 도로는 자동차 운행은 가능하지만 보행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강조한 도로인 뜻입니다. 차도를 S자로 만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게 하고 양옆에 인도를 만들어 조성하는 방식인데, 서울의 덕수궁역 서울시립미술관 일대 도로가 대표적인 완전도로입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늘어나면 남대문님, 명동상권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 중심으로 한 완전도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및 하나의 약간은 문화 그리고 테마 형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그 길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그 퇴계로가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차도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뭐 어디로 다녀야 하나, 뭐 이런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공사가 시작되면 퇴계로 일대의 교통난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특히나 손꼽히는 상습 정체 구간인데, 공사를 위해 안전 펜스 등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은 운행 가능한 차로는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현재 택시기사의 의견이면은 택시 승객도 많은 곳이라 차로가 주면 더욱더 혼잡해질 것이라는 것이 택시기사의 의견이었고,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 사업 이후 퇴계로를 지나는 차량이 현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민 불편은 가중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면세점 유치가 이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내국인도 이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현재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망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재 의견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그분 말씀은 이쪽이 교통이 혼잡하니까 차량이 스스로 오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우선은 지금 통행량만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이 관련된 통행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한 걸로 현재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역 고가라든가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동 그리고 강남으로 이어지는 남산 3호터널 같은 이렇게 좀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만큼 통행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체적인 좀 시각이지 않나. 그런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S자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보행로 중심의 도로를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서울역 고가로 해서 연계해서 뭔가 한강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서울역과 그리고 명동 더 나아가서는 뭐 종로까지 이어지는 거리에 좀 약간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여기에 좀 담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또 좀 불평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교통량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행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상권이 활성화된다. 네, 맞습니다. 좀 그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시내에서 차 끌고 다니는 일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퇴계로 보행로 확장 공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퇴계로 이 보행로가 넓어질 거다, 이런 소식과 함께 서울에 보행 명소가 생긴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우선은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두 곳이 올해 하반기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곳이요, 서울시는 지난 9월 지역 중심 대표 보행거리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업 후보지를 몇 군데로 간추렸는데, 후보지는 뭐 송파구 석천 호수길, 광진구 아차선 늪길, 성동구 한양대 주변, 종로구 대학로, 성북구 성북로, 잠실이길, 마포구 어울마당로, 관악구 신림로, 양천구의 목동 로데오 거리, 강동구 광진교입니다. 총 10곳인데 시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보행량과 대중교통 접근성, 상권 발달 수준, 교통량과 주차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자를 두 곳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는 1차적으로 보행량과 교통량을 이미 조사를 하였는데, 기존에 보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곳이라야
보행거리로 최적화된 장소인 만큼 시의 고민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선정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현재 보행량만 봤을 때는 대학로가 하루 28,000명으로 가장 많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니겠죠? 네, 맞습니다. 나왔고 네. 어울, 마당로, 아차산로, 네. 한양대 주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광진교와 목동 로데오 거리, 석촌호수길은 5,000명 이하로 적은 편이었는데 교통량은 한양대 주변과 어울 마당로가 시간당 100대, 127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석촌호수길과 아차선로길, 대학로, 신림로 모두 2,000대를 넘어서면서 아직까지는 어디가 정확하게 선정됐다라고 좀 결론은 낼 수는 없고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선전지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보행도로가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네,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걷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문화, 그다음에 지금 신촌의 그 연세대학 앞에 백양로인가요? 네. 거기도 그렇고 또 지금 일요일마다 광화문 사거리는 보행도로로 아예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반응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서 지금 저희 평론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보행량 그리고 교통량만 좀 보면 마포구의 어울 마당로가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네, 보행 교통량만 보면은 어울 마당로가 가장 합격점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시는 기존 보행자 편의 정책과 테마거리 사업 등 검토에 대한 부분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사업지 선정까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고려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석촌 호수 교차로부터 방위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석촌 호수길은 교통량은 많지만 백제 고문군 명소화 사업과 연관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 중심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제2 롯데월드가 아무래도 최근에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에도 참고 사항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대 입구 역부터 성수 사거리까지 아차선로도 동부권 최대 유동 인구를 확보한 곳이고 테마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보행 중심 거리가 동시에 지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양대 주변 일부 구간도 이미 차 없는 거리를 운영 중이고 대학로도 20개 이상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후보지로 뽑히고 있다는 거, 뭐 어느 곳이 현재 선정이 더욱더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이 보행거리로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연세대 앞에 백양로를 보니까 주말에 나가면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하고 또 뭐 연주회도 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도로 정원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약간 좀 평온함을 줄 수 있는 도심 속 약간의 좀 테마 형성이 발생될 수 있는 약간 휴식 공간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은 장점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특색으로 포장이 돼서 그 관련된 상권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가 있고 또 그 관련된 특색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동 인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그 거리를 활용해 갖고 축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고 야간 조명 활성화에 대한 산업도 진행이 되면서 역시나 밤에 좀 더 아름다운 야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뉴올리언스 시티 재즈거리로 유명한 버번 스트리트, 중국 베이징 홍등으로 유명한 왕푸징 먹자골목, 귀고속 테마로 한 부산 골드 테마거리 등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방침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대표 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은 물론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과 긍정적인 보행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서울시의 큰 틀에 있어서의 보행 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데 이 하겠습니다. 보행 문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도시가 상당히 친화적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 도시가 이 보행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상당히 교통 혼잡을 또 유발시키는 그런 불평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 해결 방안 그리고 주차 공간 특히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가 상당히 좀 성행을 하면서 그 밖에 이외의 지역까지도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현재 보행거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들도 좀 강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서울 하겠습니다. 시내가 대중교통이 상당히 잘 그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살릴 수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음. 그 지역의 가치도 올라가고 요즘 뭐 어렵다 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좀 상권 활성화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